퇴직 날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괜히 뒤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수십 년을 매일같이 오가던 곳인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 통장을 열어봤을 때 잔고가 5,300원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도 퇴직금 있잖아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막상 고정적인 월급이 끊긴 현실 앞에서는 막막함이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고 하면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3단계 방법입니다. 1단계 얼마가 필요할지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와야 하는지부터 정하자.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노후 자금 10억 필요하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총액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면 생활이 가능한 사람과 4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최소 생활비,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살기 위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게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 1 67세 김씨. 김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3억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불안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매달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계산해보니 본인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었고 국민연금은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즉 매달 130만 원이 부족한 구조였던 거죠. 결국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자산을 계속 깎아 쓰게 되었고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매달 얼마가 부족한지 숫자로 확인하는 것. 이게 은퇴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2단계 연금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라.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하나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연금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략이 연금의 다층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 일부, 퇴직연금 부족한 생활비 보충, 개인연금 여유 자금 및 의료비 대비. 이렇게 구성하면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사례 2 65세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특별히 부자가 아니었지만 연금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 부부 합산 180만 원, 퇴직연금 IRP 월 100만 원 수령, 개인연금 보험 월 70만 원, 총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매달 들어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큰 돈을 한 번에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직장 다닐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준비했어요. 결과적으로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연금은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현금 파이프라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3단계 자산을 쌓는 것에서 흐르게 하는 것으로 바꿔라. 젊을 때는 자산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2억 원만 있어도 연금화가 잘 되어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사례 3 70세 이씨. 이씨는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이 싫다는 이유로 대부분을 예금으로만 보관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생활비 부족. 결국 일부 자산을 연금 형태로 전환했는데 그때서야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이 불안하지 않으려면 현금 흐름이라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계산한다. 연금을 여러 개로 나눠 안정적인 구조를 만든다. 자산을 쌓는 것에서 흐르게 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은퇴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5,300원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잔고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갈 흐름입니다. 은퇴 준비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다시 설계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3단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연금을 만들면 진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걸까? 혹시 중간에 돈이 부족해지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단계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른다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수익률도 투자도 아닙니다. 바로 수명입니다. 예전에는 70대까지 살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8,090세까지 사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죠. 문제는 내가 정확히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장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떨어지는 시점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가능성. 이게 실제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기대 수명은 통계적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해도 그건 딱 85세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70세에, 어떤 사람은 95세까지 산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 입장에서는 분산 베리에이션이 매우 큰 구조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85세까지 살 거라고 가정하고 돈을 준비했는데 실제로 92세까지 살게 되면 7년치 생활비가 통째로 부족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 이유 과학적 근거. 여기서 연금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받는 상품이 아니라 장수 리스크를 보험처럼 분산시키는 장치입니다. 이건 보험 수리학 액추에리얼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일부는 일찍 사망하고 일부는 오래 살게 되는데 그 평균을 기반으로 평생 지급이 가능하게 설계하는 구조.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예상보다 오래 살더라도 돈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5단계 4% 법칙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혹시 4% 인출 법칙 들어보셨나요? 이건 미국에서 나온 대표적인 은퇴 이론입니다. 자산의 4%씩 매년 인출하면 30년 동안 돈이 고갈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있으면 매년 2천만 원 월 약 166만 원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투자 수익률, 낮은 인플레이션, 3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큼,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오름, 수명은 더 길어질 수 있음. 즉, 이론은 참고는 되지만 그대로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은퇴를 시작하면 같은 4% 인출이라도 자산이 훨씬 빨리 고갈됨. 이걸 시퀀스 리스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 몇 년의 시장 상황이 평생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게 바뀐다. 이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고 꺼내 쓰는 방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나누고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1. 필수 생활비는 확정형 연금으로 커버한다. 국민연금 일부 연금 상품. 이유 시장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2. 여유 자금은 유연한 인출 구조로 운영한다. 투자 필요할 때 인출.
이후 물가 상승 대응 수익 기회 확보. 3. 인출 전략을 고정하지 않는다. 매년 상황에 따라 조정. 이후 시퀀스 리스크 대응.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 설계는 수학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 문제입니다. 사람은 왜 잘못된 선택을 할까?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손실의 피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다 팔고, 시장이 오르면 뒤늦게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떨어져도 계속 들어오고,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 문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은퇴가 안정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구조가 있는 사람이 은퇴를 안정적으로 산다. 돈이 많아도 구조가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구조가 있으면 안정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흐르게 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